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읽는 남자 김재철입니다. 예, 지난번 시간에는 우리 유경수 여사가 남산의 어린이 대공원을 어린이 회관이죠. 예, 어린이 회관을 지으면서 노심초사로서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안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네. 그리고는 또 이곳을 오늘 읽어드릴 대목에는 특히 이제 이곳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월요일마다 여기가 이제 쉬었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노인들의 또 쉬는 또 예가 시설로 이렇게 이용하는 이런 얘기들을 오늘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경주 사무실에서 이상수 PD가 지금 영상을 뜨고 있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72년 11월 23일 밤의 장막이 두텁게 드리워질 8시 무렵이었다. 신명순 씨 집 응접실의 전화가 울렸다. 신명순 씨는 어린이회관 그 당시에 관장이었습니다. 신 씨가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를 들자 유교사의 음성이 울려 나왔다. 관장이세요? 네. 월요일마다 쉬는 어린이회관을 외로운 노인들을 위하여 활용할까 하는데요. 형편이 어떠세요? 여사는 노인들을 위한 경로의 운영에 대한 보관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그리고 어린이회관 측 형편을 묻는 것이었다. 신 관장이 좋다는 의견을 드렸다. 불우한 여성들을 위한 여성회관 건립 사업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도청 소재지마다 설립을 보게 되고 사업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어린이들을 위한 복지 사업도 어린이회관이 남산에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여사의 수건 중 하나인 외로운 노인들을 위한 복지 사업만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다. 그동안 효창공원 안에 새마을 노인회관을 마련해 주기는 하였으나 노인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협조해준 제한된 일부 지역적인 것에 불과했다. 여사는 가능하면 어린이회관처럼 본격적인 노인회관을 지어 외로운 노인들의 편안한 휴식처를 마련하고 싶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여사는 생각도 못하여 아쉬운 대로 월요일마다 쉬게 되는 어린이회관의 시설을 활용하여 노인들을 위로하고자 신관장에게 의논을 한 것이었다. 만사에 신중한 여사도 일단 일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게 되면 한시를 지체하는 일이 없었다. 곧 준비에 착수하였다. 여사의 뜻은 순조롭게 구체화되었다. 매주 월요일을 월요 경로일로 정하고 70세 이상의 노인들을 초청하여 하루를 즐거운 행사로서 위로하기로 하였다. 양지 회원이 봉사를 돕게 되었다. 72년 12월 4일 첫 월요일에 월요 경로회가 어린이회관 무지개 극장에서 베풀어졌다. 서울과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7순이 넘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500석의 좌석을 메웠다. 참석하는 분에게는 일주일 전에 신청을 받아 표를 배부하도록 되어 있었다. 시간 배정은 주로 오전엔 교양, 오후엔 오락 프로가 중심이었다. 점심은 라면과 빵을 준비하여 대접하였다. 교양이라 하더라도 딱딱한 것이 아니었다.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교양을 여사가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슬라이드 여행, 세계 각국의 풍속을 슬라이드를 통하여 설명해 들려주어 견문을 넓히게 하거나 도표를 통하여 노후 습생을 과학적으로 일깨워주는 그런 정도의 교양이었다. 문화영화나 시사 뉴스를 상영하여 시대에 뒤지지 않도록 시사적인 동향을 알려주었다. 혹은 부업을 지도하여 사회 참여 의식을 북돋아 주기도 하였다. 오후에는 가수를 초청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고 노인들도 흥이 나면 단상에 올라가 그들과 합창을 하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였다. 여사는 매주 수수한 차림으로 모임에 참석하여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했다. 할아버지 많이 드세요. 상냥한 목소리로 라면을 권하기도 하였다. 한 그릇으로 부족한 노인에게는 여사가 손수 한 그릇을 더 가져가기도 하였다. 노인들은 대통령 영부인이 건네주는 라면이 자랑스럽고 기쁘기만 하였다. 여사는 연로한 노인들이 남산 꼭대기까지 오르기가 힘드는 일이라 하여 남대문 옆에 집합하도록 하였다. 서울시에 부탁하여 통근버스를 빌려서 노인들을 모셨고 경로회가 화하면 모셔다 드리기로 하였다. 노인들에게 대접하는 라면도 여사가 직접 선택했다. 맛이 느끼하지 않는 것을 가려서 쓰도록 하였으며 라면을 싫어하는 분을 위해서 빵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노인 중에는 라면과 빵을 다 요구하는 분도 있었다. 좀 욕심이 많으신 분도 많았네. 이때는 그 대한민국에서 라면 열풍이 불고 있어가지고요. 1960년대 한 중반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70년대 뭐 내내 최고의 그 간식, 뭐 주식 겸 간식이죠. 예, 저희도 항상 라면을 끓여가지고 형님들하고 이렇게 그 라면에다 밥 말아 먹는 거. 예, 그 처음엔 삼양라면이 최고였죠. 그 다음에는 뭐 제일제당에서도 또 만들었던 것 같아요. 라면. 그 다음에 뭐 팔도라면도 나고 했는데 삼양라면을 그 당시는 다들 이기지를 못했죠. 그 당시로. 지금이야 뭐 순한 맛, 매운맛, 뭐 별 라면이 다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는 그 라면 사러 가면 그 삼양라면 그거 그냥 봉지째 사다가 최고의 간식이고, 아니면 뭐 밖에 이제 외식하러 가면 거의 대부분 짜장면, 예, 짬뽕, 그 다음에 이제 탕수육 하나 시켜 먹고, 그게 이제 뭐 중산층 집들이 대부분 그것도 참 별미였어요. 쉽게 먹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GNP가 뭐 지금은 3만 불, 3만 5천 불 시대지만은 우리나라 GNP가 그때야 뭐 100불, 200불 하던 시대 아닙니까? 예, 정말 격세지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아침에 트랜지스터,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70년 11월 17일 부속실 일지 특기 사항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인천 송림국민학교 3의 4반 담임선생 실명, 눈을 잃었다는 거죠. 한쪽 눈 수술하려고 모 안과병원 입원, MBC 방송 들으시고 치료비에 보태도록 금일봉 보내심. 여사에 이제 동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송림국민학교 3학년 4반 담임선생은 여선생이었다. 남편과 사별한 후 교단 생활을 하였다. 한쪽 눈이 실명했다. 계속 교편을 잡았으나 성한 눈마저 흐려지게 되었다. 그 딱한 사정을 보다 못하여 교장 선생과 반 학생들이 치료비를 객출하여 수술을 받게 하였다. 이 갸륵한 미담을 MBC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여사가 들었다. 치료비에 보태쓰라고 비서에게 금일봉을 보내주고 사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였다. 다녀온 비서가 여사에게 보고를 드렸는데 잃어버릴 만한 무렵에 유교사는 다시 그 여선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였다. 그 여선생이 결국 교단에서 물러났다는 사실과 생계가 어렵다는 보고를 받자 영양제를 보내주고 인천시장에게 소개하여 그 딸의 취직을 알선해 주었다. 이 일화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여사는 라디오를 통하여 불우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얻곤 하였다. 또한 여사는 라디오 방송을 애청하기도 하였다. 우리 여성들이 교양을 기르는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가 라디오를 청취하고 신문을 열심히 보는 일이라고 여사가 말한 적도 있다. 대화에 있어서 화제를 풍부히 할 수 있고 세상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새로운 지식과 교양의 셈이 라디오, 신문이라고 표 같은 표현을 들려주기도 하였다.
TV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방영되는 프로에 대하여 항상 유의하여 좋은 프로에 대해서는 칭찬도 해주었고 지망군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여사가 방송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단순한 흥미나 교양이나 지식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방송신문을 통하여 사회의 실정과 정보를 얻게 되고 거기서 얻어진 정보에 따라 불우한 자를 돕기도 하고 중요한 문제는 기록해 두기도 하였다. 그 중에서도 여사가 라디오 방송을 즐겨 듣게 된 것은 일하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일하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라디오 방송을 더 즐겼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무래도 TV를 켜놓게 되면 그 화면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화면을 보게 되다 보니까 그 TV가 이제 있으면 다른 일을 하기에 좀 거추장스럽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라디오를 켜면은 옛날 그 과거로 돌아가면 라디오가 그 아주 그 좋은 매체예요. 예. 그냥 다른 일 다 하면서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다음에 이제 FM이 또 그 유행했었잖아요. FM 방송, 음악 방송들이 밤을 잊은 그대에게 막 이러면서 이제 옛날에 뭐 그 저희도 학교 다니고 할 때 밤 11시, 12시 되면 막 그런 음악 프로그램 많이 들었죠. 그 노래도 뭐 윤영주 씨,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또 뭐 트윈폴리오도 나오고 그 팝송도 나오고. 예, 그때는 라디오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예, 집에 라디오도 뭐 대부분 집에서 갖고 있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텔레비는 처음 나왔을 때는 제 중학교 때 서울 올라와서 텔레비 있는 집이 그리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한 5집에 한 집 정도는 있었을 거예요. 텔레비도. 시골에는 그 이장님 뭐 집 이런 데 이제 텔레비 있으면 막 다 모이잖아요. 옛날에 그 권투 선수 홍수환 권투 선수 그 시합한다 이렇게 하면 다 모여서 보고 그랬죠. 그만큼 텔레비가 귀했습니다. 엄청나게 비쌌으니까요. 살 수가 없었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여사가 라디오 방송을 즐겨 듣게 된 것은 일하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머리를 손질하거나 일과표를 짜거나 이 방 저 방으로 다니며 자녀들의 등교 뒷바라지를 해주면서도 트랜지스트를 들고 다니며 듣곤 하였다. 최대한으로 시간을 활용하며 생활했다는 뜻이다. 사모님께도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적어도 48시간의 시간을 만들어 생활하셨어요. 측근의 말이다. 여사가 새벽 방송을 듣고 있었다는 사실은 서울대학교 가정대학장 현기순 씨의 말에서도 알 수 있다. 새벽 6시 방송통신대학 강의 시간에 내 목소리가 나가고 있었어요. 유교사님을 만나 뵈었더니 선생님 방송 잘 들었어요 하시더군요. 아, 정말 일찍 일어나시기도 하지만 여간 부지런하신 게 아니었어요. 뉴스를 들을 때는 문제성이 될 만한 것은 일일이 적어두고 적절한 해설 방송 중에서 유익했던 것에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청취자의 한 사람으로 격려의 전화를 걸곤 하였다. 유교사는 70년대로 접어들면서 라디오를 자녀들과 함께 듣는 시간이 늘었다. 60년대는 아직 그들이 어려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라디오 청취를 권장하지 않았으나 그네 양이 대학에 지나간 후로는 뉴스 해설 프로는 적극 듣도록 권하였다. 뉴스 해설을 어머니와 같이 들은 적이 많아요. 뉴스는 너희들도 관심 있게 들어두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뉴스 해설이 과연 정당한 비판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편견적인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하시며 물으셨어요. 아버지께 말씀드리기 위하여 우리들의 의견까지도 광범위하게 참고하려고 하셨어요. 자녀들의 말이다. 여사는 라디오 방송에서 우리말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다. 라디오를 들으시다가 거슬리는 말이 있으면 어머니는 그냥 듣고 넘어가시지 않았어요. 어떤 유행가 가사 중에
호랑 할머니께 야단 맞았네의 대목에서 야단 맞았네가 고운 말이 아니라 하셨어요. 아래 사람이 잘못하여 웃 어른의 꾸중을 듣게 되는 것이 야단 맞는 일이 아니고 웃 어른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걱정 들은 내로 고쳤으면 하고 청취자의 한 사람으로 정정할 수 없느냐고 방송국에 알리기도 하셨어요. 근혜양의 말이다. 서신을 통하지 않고 이해는 70년입니다. 민원 문제를 해결해준 사례의 한 해가 남부영이라는 한 여인의 딱한 사정을 풀어준 일이었다. 70년 9월 23일이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나오는데 50대 여인이 여사 앞에 나타났다. 남편과도 사별한 그녀는 부인 암으로 입원 중이나 모 국회의원에게 억울하게 사기를 당하다시피 하여 입원비에도 몰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입원비가 없었다는 얘기죠. 여사님, 이 억울한 일을 꼭 좀 해결해 주세요. 울며 호소하였다. 입원실이 서병동 13호실이라는 것을 알고 청와대로 돌아온 여사는 비서를 시켜 과의를 보내고 그 여인이 호소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다방면으로 조사하게 했다. 그러자 그 여인의 호소가 진실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여사는 끝내 그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주었다. 다음은 이 사건의 심부름을 처음부터 담당했던 비서와 필자의 문답. 그 일이 처리되는 동안 사모님에 대하여 비서들은 무척 감격하였어요. 어떤 점에 감격하였어요?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손수 그 일을 도와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여간 그 부인에 대해서는 그 일이 어떻게 되었나 꼬치꼬치 알아보시고 끝끝내 사모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셨어요. 보통 분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사가 손수 그것을 해결하여 주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것이야말로 모든 민원을 처리하는 여사의 기본적인 자세였다. 여사는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손을 댄 일이라면 철저하게 마무리 짓지 않으면 물러서거나 중도에서 어중간하게 걷어치우는 일이 없었다.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한다는 얘기죠. 이게 옳은 일이고 바른 일이다 하면은 물러서지 않고, 이 사람이란 게 중간에서 항상 포기해서 실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공하는 분들은 보면 결코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하느냐? 성공할 때까지 한다는 거죠. 성공할 때까지. 그런 정신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숨은 외교라는 그 외교에 대한 작은 글도 여러가지 일들을 써놨습니다. 청와대로 여사를 예방하는 인사는 각계각층에 걸쳐 광범위하고 다양스러웠지만 여성들이 대다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여사를 찾아오는 여성들 중에는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 대사 부인과 나아가서는 외국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대사 부인들도 끼어 있었다. 70년에 여사를 예방한 주한 대사 부인들, 외국인들만 하여도 에코노믹 위클리지 기자와의 회견을 포함하여 40여 명이 넘었다. 이들을 통하여 한국의 이미지가 해외에 심어졌으며 그들과의 접촉은 외교상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여사는 외빈을 접견할 때 몇 가지 원칙을 생각하고 있었다. 첫째, 한국 동란 때, 우리 6.25 전쟁 때 얘기입니다. 한국 동란 때 한국을 지원해준 자유진영 국가의 기빈에 대해서는 당시의 고마움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둘째,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지지하는 우방국가의 기빈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감사를 표시해야 한다. 셋째, 유엔 총회에서 우리나라를 적극 지지하지 않는 국가의 기빈에 대해서는 북해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의 실정을 자세하게 알려주었다. 넷째, 예방자의 인적 사항과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문물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풍부한 화제와 원활한 대화에 대비하였다.
그리고 예방자가 한국의 눈부신 발전을 찬양하였을 때 여사는 우리 국민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땀 흘린 보람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국민이 자랑스럽다고 그 영광을 국민에게 돌렸다. 이 원칙적인 큰 테두리 안에서 밝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품위 있게 그러나 쇄심하게 마음을 쓰며 그들을 접견하였던 것이다. 사모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들이 사소한 가오라도 저질러서는 안 되지만 특히 외국 손님에 대해서는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과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접근의 말이다. 외빈 접대용 기물을 준비할 때의 일이었다. 그릇의 모양이나 두께와 크기, 넓이, 문양 등을 일일이 창안하여 여사가 손수 그릇을 굽게 하기도 하였다. 그렇게 구운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굽게 하였다. 이리하여 외빈 접대용 그릇이 완성된 것은 1973년 후반기였다. 여사가 직접 도안한 방울 꽃무늬 만찬용 그릇은 여사가 서거한 후 포워드 미국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공개되었던 것이다. 외빈을 위한 배려는 그릇뿐만이 아니었다. 청와대 실내장식이나 만찬회장의 장식 등도 직접 취하여 색채와 조명관계, 꽃꽂이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하는 것이 없었다. 중앙청홀의 형광등을 백열등으로 바꾸게 된 것도 여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68년 5월 9일 부임한 말레이시아 제2대 주한대사 부처가 다음해 8월 사무적인 협의차 본국으로 되돌아갔다가 8월 30일에 갑자기 본국에서 대사가 별세하였다. 업무 협의차 말레이시아 대사가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별세를 했습니다.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 부인이 가사를 정리하려고 한국으로 되돌아와서 유교사를 예방하였다. 여사는 대사 부인을 접견하고 그녀를 위로해 주었다. 바둔 빈 하지 하산이라는 긴 이름을 가진 이 대사 부인은 유교사의 위로에 사의를 표하며 한국 과일 중에 가장 신기했던 것이 감이며 우리 먹는 감이요. 감이며 그 맛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아 그러세요? 부인 이번 가을철에 감이 있게 되거든 보내드리지요. 유교사는 가볍게 응대하는 것 같아 보였다. 그해 10월 어느 날 유교사는 말레이시아로 감을 챙겨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그 남편이 작고한 그 대사 부인이 한국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가장 감이라고 하니까 가을에 감이 생산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죠? 그 감을 따서 말레이시아로 보내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이 생각 자체가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1970년이었다. 어느 나라 유엔 주재 대사 부처가 내한하였다. 그 부인이 유교사를 예방하기로 되어 있었다. 약속한 시간에 갑자기 몸이 불편하여서 약속을 내일로 연기하는 결례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알려왔다. 대사 부인이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그녀가 유숙하는 조선호텔로 비서를 보냈다. 언제 발병하였으며 병명이 무엇인지 알아오도록 하였다. 여사가 염려한 것은 음식 감기로 발병한 것이 아닐까 하는 점이었다. 혹시 한국에 와서 음식이 안 맞아서 몸이 아픈가 하고 이제 그리 생각을 했다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그녀는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부터 감기 기운이 있었으며 여장을 풀자 신열이 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다음날 그 대사 부인은 약속한 시간에 청와대로 예방하였다. 얼굴이 헬쓱하게 지쳐 보였다. 예정된 예방 시간은 30분간이었다. 10분가량 담소를 나누고는 유교사가 권했다. 몸이 불편하신데 쉬도록 하시지요. 대사 부인도 여사의 이와 같은 배려를 고맙게 받아들였다. 대사 부인이 청와대에서 호텔로 돌아가고 난 후 여사는 이국에서 앓고 있는 그녀의 처지를 생각하여 홍삼차를 달여서 조선 호텔로 보냈다. 영부인께서 보내시는 홍삼차입니다.
감기에 좋습니다. 이 말에 대사부처는 무척 감격한 표정을 지었다. 이렇게까지 염려해 주셔서 홍삼차를 받아들며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하였다. 외빈에 대한 여사의 수많은 일화를 일일이 기록할 겨를이 없지만 묘는 다음 한마디로 외빈을 맞는 여사의 태도를 요약할 수 있다. 진실은 누구에게나 통하며 신인은 동서를 막론하고 믿음을 갖게 한다. 여사의 말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 제목이 지망군의 도시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다니는 지망군에게 도시락을 어떤 반찬을 넣어줬는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70년 11월 6일 맑은 날씨에 몹시 추웠다. 첫 추위가 몰려온 것이었다. 이날 서울시민회관 대강당에서는 여성저축생활중앙회가 주최하는 제4회 여성저축생활 촉진 전국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여사는 그곳에 참석하여 시사를 하였다. 우리 주부들은 좀 더 철저하게 가계의 진단을 거쳐서 먼저 적자 요인을 없애고 흑자 가계를 이룩하는 슬기와 인내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격려사에서도 강조하였지만 여사는 저축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여성저축생활중앙회 사업에 깊은 공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여사도 한 사람의 주부로서 여성저축생활중앙회 종로지부의 일개 회원으로 참가하여 5만원 정기적금에 들었다. 달마다 일정한 액수를 은행에 불입하였으며 그것이 만기가 되자 정기예금으로 돌리고 다시 10만원 정기적금에 들어 몇 해 후에는 3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여성저축생활중앙회에서는 연례 행사의 하나로 알뜰하게 가게를 꾸려나가고 저축심이 강한 여성을 선출하여 알뜰한 주부를 표창하고 있었다. 여사는 수상자들의 예방을 받고 그들을 격려해주며 선물을 주었다. 제1회 수상자에게는 옥양목 한 피를 선물로 주었으나 여성들의 저축에는 남편의 협조가 크게 작용한다는 뜻에서 다음 해부터는 남편의 선물로 만년필을 주었다. 회장직을 맡은 후로 대통령 영부인과 자주 만나면서 그분의 생활 철학이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것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분이야말로 최선을 다하여 생활하고 실천한 분으로 안다. 대통령 영부인이 되자 대통령 영부인으로서의 공부를 했다.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였다. 대통령 영부인이 되자 대통령 영부인으로서의 공부를 했다.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였다.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그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영부인으로서의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 맡은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그게 신분에 맞게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다는 거죠. 또한 그분은 항상 배우면서 생활하는 분이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하라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명령하거나 단정하는 일이 없었다. 이런 것은 이렇지 않을까요? 하고 상대에게 은근하게 의논하는 방식으로 깨우쳐주는 은근한 자세를 잃지 않았다. 대통령 영부인의 위치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분은 항상 평범한 말로서 시작하여 서서히 생활 주변으로 화제를 옮겨가며 상냥하고 다정하게 말하는 가운데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담아서 전하였다. 그래서 상대방을 감동시켰다. 이와 같은 인품이나 대화 자세가 상대방을 완전하게 매료하게끔 만들어 주었다. 대면하여 말씀을 들을 때는 한 집안 식구나 아주 가까운 사이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그분 앞에서는 진실을 위해 이것은 말할 수 없게 하는 분위기를 몸에 지니고 계셨다.
여성저축생활중앙회 회장인 현기순 씨가 유교사에 대한 인상을 들려주는 내용을 요약한 말이다. 그날의 일이었다. 여성저축생활촉진대회가 파하고 돌아오는 길에 여사는 청운국민학교에 들렀다. 그 청와대 옆에 있는 청운국민학교에 들렸다는 거죠. 그 경북고등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국민학교에 다니던 지망군이 학구제 실치로 지난 봄에 청운국민학교로 전학하여 6학년에 다니고 있었다. 처음에는 서울 사범대학 부속국민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또 학구제, 예전에는 그 학구제 같은 게 한 번씩 그 변화가 많았습니다. 저도 국민학교 때 그 학구제 고향에 있을 때도 그렇고 부산에 있을 때도 우리 반에 학생들 한 3분의 1이 다른 학교로 쫓아나갔어요. 그 아마 주소에 따라서 그 학구제가 있어서 이게 바뀌는 거죠. 교문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워두고 여사는 걸어서 학교에 들어갔다. 수업 중이라 아무도 여사가 온 것을 눈치채지 못하였다. 6학년 6반 교실로 갔다. 수업 중이었다. 여사는 교실 밖 추운 복도에서 20분간 서서 기다렸다. 끝나는 종이 울렸다. 담임선생이 시간을 마치고 햇볕을 가리느라고 커튼을 내리고 있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선 여사는 먼저 지망군을 찾지 않고 담임선생이 커튼을 다 내리도록 기다리고 있었다. 선생님, 지만이 어머님이 오셨어요. 웅성거리는 아이들의 말소리에 담임선생이 돌아다보자 웃고 있는 유교사의 모습이 보였다. 당황해하는 선생 곁으로 여사가 다가가서 미소 띤 얼굴로 말했다. 선생님,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선생님이 이제 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유경수 여사를 이제 뭐 신문이나 텔레비에 봐서 얼굴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지만이 어머니 오셨어요 하고 다 아이들이니까 그 얘기를 한 거죠. 예. 선생을 위로하면서 때로 들르고 싶어도 그럴 틈이 없었다며 결례가 많았다고도 했다. 그리고 둘러선 아이들의 머리를 일일이 쓰다듬어 주며 지만과 싸우지 말고 잘 지내도록 당부하였다. 지만이는 수줍음을 잘 타는 것이 걱정이에요. 좀 꿋꿋한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세요. 담임선생에게 부탁하는 여사의 말이었다. 선생님, 그 커튼 좀 걷어 주시겠어요? 돌아갈 때쯤 되어 여사가 하는 말이었다. 담임선생이 어리둥절했다. 커튼을 좀 걷어 달라고 하니까. 다음날 커튼을 깨끗하게 빨아 지망군 편에 보내주었다. 담임선생이 고맙고 송구스러워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뭘 그러세요? 학부형으로서 당연한 일인걸요. 그때 교실에서 도와드릴 게 무엇이 없나 생각했지요. 그런데 커튼 빨아들이는 것밖에는 생각나는 것이 없었어요. 여사의 대답이었다. 아들 교실에 있는 커튼이 더러우니까요. 그걸 떼달라고 해가지고 밤새 세탁을 해서 말려서 그걸 지망군 편에 보낸 거예요. 이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망군이 청운국민학교로 전학한 직후의 일이었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로 갔다. 그날 점심시간 지망군 둘레 하부들이 몰려왔다. 빨리 도시락 뚜껑 열어봐. 지망군이 굉장한 반찬을 싸왔으리니 생각하며 대통령 아드님의 반찬이 무엇일까 그들은 궁금했다. 열어봐. 그들이 졸라댔다. 드디어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 친구들이 야! 이상한 소리를 질렀다. 너무나 이외의 사실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보리쌀이 섞인 혼식밥에 반찬이라고는 소시지 두어 쪽에 김치 깍두기, 그것이 전부였다. 위에서 여사는 지망군이 수줍음을 잘 타는 내성적인 학생이라 하였지만 담임선생의 경험으로는 솔직하고 구김살이 없고 밝은 성격의 학생이라고 했다. 지망군은 자기의 의견을 거침없이 발표하곤 하였다. 어느 장문 시간에 선생은 선생님의 얼굴이라는 제목을 주어 글을 쓰게 하였다. 그러자 지망군이 선생님의 얼굴은 백두산처럼 튀어나왔다라고 표현하여 선생을
놀라게 하기도 하였다. 광대뼈가 붉어진 선생의 얼굴이 그런 인상을 주었던 것이다. 여사님은 지만군에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스스로 하도록 자립정신을 길러주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방이나 도시락을 자기가 꼭 들고 다니게 하였으며 경호원들이 어쩌다 들어주는 것도 엄하게 말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까지 걸어 다니도록 하셨지요. 이 일은 말씀으로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가 사람을 시켜 확인해 보기도 하셨어요. 여사의 교육정신을 설명하는 담임교사의 말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다운 정이 누구보다도 풍부한 것도 여사였다. 지만군이 체능검사를 앞두고 온몸 굽히기가 서툴렀다. 이 사실을 알자 여사는 직접 지만군의 훈련을 손수 맡아서 드디어 만점을 받게 하였다. 지만군이 청운국민학교를 졸업한 것은 다음해 71년 2월 17일이었다. 바람이 불고 몹시 추운 날이었다. 여사는 두루마기 차림으로 졸업식에 참석하여 교정에서 1시간 반가량 들었다. 강당이 없는 청운국민학교에서는 졸업식을 교정에서 거행하였던 것이다. 오후에는 교사와 임원, 대의원 등 101명을 청와대 대접견실로 초대하여 다과를 베풀어 위로해 주었다. 지만군의 성적은 우수하였다. 국민학교를 졸업한 그는 추첨제도에 따라 서울 배문중학교로 진학하였다. 이 추첨에 의한 것이었으니까요. 어려서는 훌륭한 장군이 되는 게 소원이라던 지만이가 요즘은 유능한 과학자가 되겠다고 해요. 어렸을 때는 장군만이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분야에 걸쳐 유능한 과학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었어요. 장군 못지않게 과학자로서도 나라에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켜 준 것이지요. 여사의 말이다. 아직 중학생으로서 지만군의 장래 소망이 확고하게 정립된 것은 아니지만 장군이 되겠다거나 과학자가 되겠다거나 어머니로서는 허무탈 따름이었다. 지만군이 청운국민학교를 졸업한 후의 일이었다. 하루는 국민학교 6학년 때 담임을 하였던 교사 앞으로 여사의 편지가 왔다. 사연은 지만군이 중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단순한 것이었지만 교사는 뜻밖의 받은 편지에 감격하였던 것이다. 이미 졸업하고 중학교로 진학을 했는데 그리 담임선생에게 유경수 여사가 편지를 쓴 겁니다. 지만이가 요즘 어떻게 학교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죠. 네. 이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학교 시절 지만군을 가르쳐준 교사에 대한 고마움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고 지만군의 근황을 알려주었던 것이다. 여사의 거룩한 인품이 풍겨지는 이야기다. 저는 16년간 주로 졸업반을 맡은 셈이지만 여사님같이 그렇게 자녀 문제에 끝까지 관심을 가지는 학부형은 본 일이 없었습니다. 이미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대문중학교로 진학을 했는데 대통령 영부인이 편지를 보내왔으니 그 편지를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죠? 예. 오늘은 이제 그 유경수 여사를 경주에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예. 경주는 이제 지금이 이제 올해가 2022년이죠. 2025년 한 3년 반 뒤에는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의체라고 그러죠. 그 정상회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생각 있으신 분들은 2005년에 오래전 2005년에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에서 그때 유명해졌죠. 누리마루가 부산 해운대가 미국 그다음에 이제 또 일본 총리, 미국 대통령, 일본 총리, 뭐 수많은 사람들이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뭐 총리, 대통령 이 21개국
아시아 태평양 연안에 접한 21개국의 대통령이나 총리들이 와서 한 일주일간 머물면서 회담을 하는 거죠. 우리 지금 정상회담 중에서 가장 큰 행사라고 보면 됩니다. 예. 또 경제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회의를 2025년에는 이제 경주에서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뭐 거의 한 95%는 거의 확정됐다고 봐도 됩니다. 다행히 이번에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겨서 확실해졌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지역으로 또 갔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경주에 있는 많은 경주 시민들은 지금 오직 에이펙 유치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님이나 경주의 김석기 국회의원이나 준하경 시장님이나 뭐 시민들이 나서서 벌써부터 발고 시민들의 그 마음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이 경주 APEC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사 있는 남자 김재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